그래서 메뉴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분류하는 기준에는 메뉴 품목하고 가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메뉴를 제공하는 시간, 그 다음에 메뉴 유지 기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정식 요리 메뉴에 대한 걸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요리 메뉴는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숙박자의 편의와 영업상 수익을 고려해서 숙박의 식사를 곁들여 제공하는 미국식 풀 펜션 이런 요금 제도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정식 요리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세요. 검색해서. 그래서 정식 요리 메뉴는 주로 어떤 거냐면 하루 또는 며칠 동안 정해진 가격에 똑같은 내용의 식사를 제공하는 거. 어디에서 있을까요? 주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에 숙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조식 뷔페,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호텔에 예약하면 조식 제공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조식 내가 며칠 있으면 계속 나오죠. 근데 조식 같은 경우는 되게 세미 스타일이에요. 결혼식도 정식 요리지만 세미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러한 정식 메뉴가 많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해서 그 다음에 메인부터 해서 디저트까지 나오는. 그래서 식전 술, 아페리티프부터 시작해서 에피타이저부터 해서 뭐 스프 샐러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앙뜨레, 그러니까 메인 요리죠. 그 다음에 이제 디저트부터 음료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결혼, 연회 이런 데서 많이 하는 방킷 주방에서 하고 그 다음에 파인 다이닝에서 많이 하고 있다. 네, 일품 요리. 일품 요리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당을 갔어요. 점심 코스 메뉴 A, B, C. 그 다음에 따로 단품 메뉴 있죠. 이게 이런 단품 메뉴. 그래서 이제 하나만 코스가 아니라 하나하나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풀코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는 세미 스타일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음식을 그 다음에 저렴하게 만족도 높게 하기 위해서 업체들이 매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품 요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장점은 객단가가 높죠.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거의 일품 요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공되죠. 그래서 인건비 이런 것들이 높은 이러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보면 이제 혼합 요리 메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뉴의 장점 이런 정식 풀코스 요리뿐 아니라 단품 요리를 이렇게 혼합해서 파니까 사람들한테 비싸지 않게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메뉴들이 제공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공 시간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메뉴는 구분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에 조식, 브런치, 그다음에 런치, 그다음에 디너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브런치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미국에 가서 브런치를 먹는다. 근데 프랑스 계통의 음식이다 그러면 10시부터 2시까지만 딱 예약받아서 안 하고 그 다음엔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디너다 그러면 디너 예약하고 갈 때 그 다음에 정장 입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룰도 있으면서 음식 가격이 엄청나게 고가의 이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현재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외식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외식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건강, 그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외식 비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고소득자일수록 외식 업체의 고가의 음식점을 가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예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소득 수준이 대단히 높죠. 지금 요즘에 외식업체 고급 음식점 예약해서 가는 학생들 거의 보면요. 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전공이 식품 영양이다 보니까 취미가 막기행이에요.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막기행 동아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막기행하고 있는 교수들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핫한 곳이 어딘가 해서 이제 가기도 하는데 가서 보면 거의 다 예약한 사람들이 보면요. 20대예요. 30대 초반까지.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어요. 아, 우리 때는 이 음식을 어느 정도 직장 다녀서 인컴이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지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요즘에 젊은 층들은 연봉도 높지만 또 마인드가 나는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좋은 데 가서 먹으면서 즐기겠다. 난 이건 대단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가 연남동 그다음에 그 상수동 이런 데 갔는데 너무너무 이거는 이제 인스타에 유명한 맛집들인데 학생들 같은 젊은 층들이 와서 먹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 외식 업체가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간대별 메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나는 더운 여름인데 우리 가족끼리 호캉스 가야지 이런 집들도 많아요. 외국 안 가면 나 호캉스 가야지. 그러면 이제 호캉스 가게 되면 조식을 먹게 돼요. 근데 조식 뷔페 호텔에서 그냥 가면 되게 비싸요. 그런데 이제 이 프로모션으로 하는 것들은 저렴해요. 근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거의 다 조식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10시 30분. 우리나라도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10시 전에 끝나요. 그래서 미국식, 유럽식, 영국식, 비엔나식. 그래서 음식의 종류가 다르다. 그 나라의 특징을 살려서 음식이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뭐 여행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배낭여행들 많이 다녔을 텐데 보면 거의 아침에 먹는 거는 대부분 뭐 시리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달걀 요리, 그쵸? 그래서 저기 오믈렛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빵 종류, 토스트, 뭐 프렌치 토스트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커피하고 음료 이런 것들 먹는 이런 것들이 조식 메뉴다. 그다음에 이제 브런치, 요즘에는 브런치 레스토랑이 엄청 많죠.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요? 직장인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그러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가사 일을 하셨다. 토요일 날은 가족들과 함께 늦게 일어나고 앞에 있는 브런치 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앞에 이제 폴바색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뭐 베이글 이런 거 먹는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고 있죠. 예전에는 많이 상상되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카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브런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브런치 전문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브런치는 10시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식사. 그래서 아침 늦게 일어나서 이제 먹는. 그래서 휴일에 식사 형태가 요즘에 많이 변화되면서 가볍게 먹겠다. 그다음에 나는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나가서 간단하게 먹고 내 생활을 즐기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심 메뉴는 런천 미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12시 전후에서 먹는. 그래서 대부분 점심 메뉴는 3 내지 4코스 이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요즘 주중에는 점심 메뉴 뭐가 제일 많이 팔릴까요? 이제 가을 겨울철에 이제 청담동 쪽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스시래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파스타 종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중복이다, 오늘이 말복이다 그러면 가장 많이 찾는 건 뭘까요? 일품, 단품 메뉴, 삼계탕 뭐 이런 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대와 30대에서 선호하는 직장인들의 점심 메뉴는 스시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여의도 지역에서는 거기 더 현대 있어요. 백화점 지하에 푸드트럭이 있어요. 푸드트럭이 직장인들이 많이 가는. 요새는 구내식당에서 많이 먹는 분위기다. 이런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 2, 3시경에 배고플 때 뭐 여러 가지 그 머핀이라든가 타르트 이런 것들을 홍차와 마시는 거. 이거는 이제 대부분 영국에서 많이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날씨가 매우 아열대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습습하고 비가 많이 왔죠. 영국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오고 이러면 디프레스 돼요. 그러니까 2, 3시에 따뜻한 차와 달달한 거를 먹으면서 즐거움을 찾는, 그러면서 대화하는 하나의 즐거움과 사교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눈 티 같은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조 있는 티 세트에서 먹는.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티 소믈리에 이래서 티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티 매니아들이 많거든요. 나 같은 경우도 티를 되게 좋아하는데 티도 요즘에 어때요? 블렌딩하죠. 그래서 이러한 티가 격조 높은 영국에서의 애프터눈 티, 요거의 유래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이거를 일본이 홍차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좋은 걸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차 이외에 홍차 이런 문화를 만들고 후식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이러한 외식,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이티는 일을 하고 이제 귀가하기 전에 노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런 음료, 차와 팬케이크 이런 걸 먹는 그런 것부터 유래됐던, 그래서 광부들에 의해서 생겨난 게 하이티다.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 이거는 가장 격식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잡을 잡고 외국에 이렇게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정장 같은 경우를 가져가서 뉴욕 같은 데 가서 뭐 초대를 받았다 그러면 풀코스 식사를 할 때는 정장을 입고 가야 돼요. 정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켓이에요. 여성분들은 무릎까지 스커트, 청바지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금요일 날 파티할 때 거의 그 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미국에 가서 초대를 받았을 때 옷을 안 가져가서 현지에서 옷을 사 입었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그 비즈니스 할 때 이 식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녁 메뉴는 디너라고 해서 격식을 강조한다. 서퍼는 대부분 공식적인 만찬식을 의미했는데 최근에는 늦은 저녁.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요? 예술의 전당 가면 오페라 같은 거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간단하게 먹는 거, 나와서 먹는 공간 있죠? 그런 시간, 브레이크 타임에 그런 먹는, 소화 잘 되는 그러한 것들이 서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